콩을 많이 하거든요. 타작물로요. 지금 우리 그 대표님이 김제, 네. 김제는 콩이 많고, 네. 벼가 많거든요. 네, 배가 많은데 수도작이 많은데 지금 옛날에, 타작물로는 콩을 옛날에 재배했던 게 담배를 재배했다고요? 저 김제가 예제자예요? 안 쨌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담배를 재배했다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요, 앞으로 이제 전환할 거는, 지금 거기에 앞으로 이제 재배할 작물은,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벼농사를 합니까? 벼농사를 했다가 예.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예. 안 하고 이제 담배를 했었거든요. 예, 형님. 하는데 참깨하고 그 후에 올해 재배할 대파를 올해 재배할 게 예. 고추를 하고, 올해는 고추는 이제 하우스가 있으니 요거는 하우스하고, 그리고 콩은 예, 농장에다 이제 콩은 이제 완전 예, 할 거고. 타작물로 해서 콩을 재배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재배할 게 뭐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무작이 이제 못 들어가서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고추를 해가지고 대파를 한다고요? 예? 대파. 아니 올해는 콩을 넣고 예, 우리 콩을 넣어야 되거든요. 예, 콩을 콩재배. 넣고 지금 고추 이제 하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담배는 안 할 거고, 이제. 예, 담배는 잘 안 키워. 담배 안 하고 콩하고 고추는 하우스에 이제 시험 재배해 보겠다는 거죠. 예. 사장님 요게 이제 이 작물도 얘하고 재배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기술센터에서 토양을 분석해라. 이 분석을 여기에서 많고 적고를 제일 먼저 나눠야 돼요. 여기 토양 분석에서 우리가 과다된 걸 사용 안 해야 되거든요. 그 토양 분석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매뉴얼이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앞 전 작게 뭘 했나 이때까지 거기는 육묘만 하고 뭐 육묘만 저육묘. 네. 아니 담배 육묘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토양 분석하면 비료를 안 줬기 때문에 크기 이시가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요 고추를 재배하는 거 매뉴얼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토양 분석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죠. 아니 올해 유기농으로 신청했거든요. 그 예. 토양 분석을 해갖고 라고. 그게 유기농에 초대하는 거는 무농약이죠. 네, 그렇죠. 무농약 재배는 무농약을 재배할 때는 일단 우리가 비료는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비료. 근데 여기에서 비료하고 퇴비를 쓰잖아요. 네. 이 퇴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퇴비가 좋다고 계속 쓰고 있으면 여기에서 늘어나는 것들이 인산하고 가리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인산하고 가리가. 이 비료가 수치가 늘어나면 하우스에서 여름에 더워서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재배할 때 이제 무농약 재배 기준에서 비료 쓰고 퇴비를 쓰는데 퇴비에서 문제점이 오고 막고 있더라. 그다음에 이것이 들어가니까 가리, 과다, 고온, 열상이 있더란 거죠. 열상이.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하우스를 여기에다가 35% 차광망을 씌워주면 좋겠다. 35% 차광을 해주면 요 현상을 좀 완화를 할 수 있어요. 가리가 다 고온열상 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에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도 작물을 안 심었기 때문에 이제 공기에 심는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TV를 엊그저께 담배에서 쓰는 TV가 많이 예.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TV를 비료 같은 거는 둘뿌림을 했거든요. 담배 같은 것도 전부 예. 둘뿌림을 해서 예. 경작을 했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TV도 남은 거 퇴비 뿌리가 내가 이제 봤을 때는 둘뿌림
줄뿌림을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 이제 그게 줄뿌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문제는 줄뿌림에도 로타리를 쳐줘야 돼요. 네, 다 개원 작업하면 이게 섞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토양 분석해버리면 이제 퇴비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성분이 나오겠죠. 예. 예. 그 퇴비가 들어가도 이제 물을 안 맞았으니까 성분이 낮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퇴비 속에서 질소분은 그리 많이 없어요. 그 무농약 재배지 비록 퇴비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기준을 토양 분석표에 맞춰줘라. 고추에 맞게끔. 그래 하면 그게 제일 좋은 조건이다. 그 조건에서 하우스는 여름에 고온이 돼서 직사광선이 많이 들어오니까 햇볕 양을 좀 차강해주라. 30% 정도. 35% 차강해라. 그래서 35% 차강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차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심을 때 그 비료를 이 성분이 인산가리가 과다되어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비료는 그 질소, 그 다음에 여기에서 pH가 안 맞으면 pH를 높거나 지금 pH가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높게 나온다면 석회를 좀 사용하시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퇴비를 좀 많이 썼다면 필요한 거는 질소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토양이 올라왔다는 비료가 올라서 잘못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소가 많았을 적에는 그렇죠. 질소는 과다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지금 나무 안 캔 게 있기 때문에 안 캔 거 캐면 많이 터져가지고. 지금 옮기면 내가 누군가씩 올 수가 없니까 이거 앞에서. 아니 그안캔거 다음에 옮기면 캐면 시작 앞으로고 만 5개 전하고 이거 하면 되겠나? 그래, 오케이. 그래. 이건 줄까 되겠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료분, 비료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냐. 비료분을. 그래서 우리가 복합 비료, 이 한 포가 1포가 100평에 우리가 땅 100평에 미치면 이 시가 0.8 정도 나오는 것더라. 이거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0.8이라는 숫자는 이 시값은 비료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하게 그 규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토양마다 이게 그 흡착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8이라는 건 평균치라는 거예요? 예, 평균치의 근사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복합 비료를 100평에 한 포를 넣고 로타리 쳤다 해도 땅을 얇게 치는 사람도 있고 관리비를 치면 또 더 높게 나오겠죠. 혼합되는 면적이 작으니까 트랙터를 이렇게 깊게 하잖아요. 근데 전라도 영암이나 저쪽 가서 뭐 서쪽 빼알로 트랙터 깊게 갈아가지고 로타리 치면 이게 더 낮아지게 있겠죠. 비록 이렇게 이 많은 양의 혼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비료의 기준값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맞질 않아요. 그런데 식물이 먹었을 때 또 우리가 측정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특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럼 18일, 18중 평균치라면 최로 내려갔을 적은 어느 정도부터 이제 그지? 이 시값이 0.8이 한 포가 되면 우리가 두 포를 쓸 수 있는 그 있겠죠. 두 포를. 예. 두 포를 쓸 수 있는데 두 포를 쓰느냐 마느냐 또 되겠죠. 아니 제 얘기는 여기에서 지금 0.8이 지금 평균치잖아요. 아니요. 대비가 한 포. 내려갔을 적에는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요. 비료를 한 포를 줬을 때 0.8이라는 거지. 한 포 평균치는 0.8이 아니에요. 모든 작물에 식물이 비료값이 이제 그 0.3에는 0.5가 있고 1.2
그 다음에 1.2에서 1.8 여름에는 가을에는 2. 노지 2.5 하우스에서는 2.1 그 다음에 겨울에는 2.7 이 말은 최소치 여기에서는 이시가 낮아서 식물이 일액을 냅니다. 일액 속에서 나온 물이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병을 안 일으켜. 이거는 0.3. 근데 0.5에서 1.2 사이는 일액을 맺어서 일액 속에 있는 영양소가 흘러내려오면 작물이 죽어요. 그 일액 속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들깻잎이 일액을 맺어서 타고 내려오면 여기 말라 죽어요. 인삼이 크다가 죽어버리는 거 보시죠? 인삼에 보면 뭐 이놈이 새파랗게 다 가을 되면 다 여름 되면 자꾸 죽고 있어. 그 원인이 요 원인이에요. 강원도 배추 무릎뼈가 썩어 내려앉는 거 있죠? 그 수치가 낮았는데. 그렇죠. 요 수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일액을 맺는다는 거예요. 일액. 식물이 일액. 일액을. 그럼 일액을 맺으면 죽겠죠? 일액이 아미노산 단백질 타고나면 죽는다. 그럼 일액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1.2 이상이 되면 여름에는 요거는 요 두 개를 연결하면 여름. 요 두 개를 하면 여름.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 봄하고 가을. 봄, 가을. 요렇게 연결하면 겨울. 그럼 하우스에서는 또 양이 또 2.1이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2.1에서 하우스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이 비료값을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바뀌죠. 그럼 이제 요걸 다시 지고 하나 새로 그려볼게요. 요거는 1.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름 봄 가을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하우스라는 거죠. 요거는 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또 봄 가을 요거는 노지. 그 다음에 요거는 겨울. 그러면 여름의 이 시값은 동일하게 어떤 거나 전체 동일하게 요 기준에서 여름엔 이 시값이 1.8이라는 거예요. 하우스나 노지나 같으니까 온도 같으니까 1.8. 그 다음에 여기에서 1.2에서 하우스에서는 2.1이에요. 요거는 하우스에 2.1이고 그 다음에 요놈이 또다시 그 노지에서 보면은 이 시값이 얼마냐면 2.5가 맥시마이다. 그럼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값이 2.7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절을 갖다가 한국 날씨에 곱팽기 사계절 이시값이죠. 이제 이해되죠? 요렇게 계절 이시값 다는 거예요. 기본이 요것이 일액이 안 맺는 이시값이 1.2라는 거죠. 일액은 요거는 1.2는 그 1액 발생이 안 한다는 거죠. 뭔가 돼. 일액 발생이 안 하는 거죠. 일액 발생이 안 해야 병이 없죠. 그럼 일액 발생하는 이시값과 일액 발생하는 이시값 따로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측정기로 꽂았을 때 요 수치를 맞아라. 성분이 또 안 맞을 수 있겠죠. 그 성분은 토양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렇게 나누니까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예. 여름에는 1.2에서 1.8. 그럼 계절의 이시값 여기다 계속 강의를 했잖아요. 둥글게 해서. 여기에서 12월달과 6월달 1년 12달 표시했죠. 그러면 1월 15일에서 7월 15일. 그럼 7월 15일은 여름이죠. 1.8. 그럼 1월 15일은 2.7이죠. 겨울의 중심은 그죠? 여름의 중심은 7월 15일이에요.
그다음 봄, 가을의 중심은 4월 15일. 이거는 봄. 가을은 10월 15일이 가을이. 그럼 식물을 공식 속에 다 집어였죠. 예, 그게 그 이유도 알겠는데요. 예. 작물이 여기에다 요걸 대입한 말이에요. 작물이 성장하는 과정이 유아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개혁이 있고 결실기가 있잖아요. 그 결실기의 질소가 더 많이 필요해요. 이동이 빠르려면 가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루터가 그 작물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이거는 어디에서 기준을 잡아놨나? 계속 자라는 거. 오이나. 성숙기. 그렇죠. 계속 잡아. 그러면, 가을에 익어 나오는, 사과에다가 마지막 이시가 높으면 안 되겠죠. 그럼 그 품종들은 수확 50일 전에, 60일 전에 비료를 꺼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연속 착과되고 연속 자라는 작물의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늘이 계속 자라고 있죠? 마늘이 봄, 여름, 가을 자라는데, 그럼 여름에 안 자라잖아요. 그럼 여름에 마늘이 이시값이, 이 정도는 아무 해가 없어요. 근데 이시값 살짝 줄어들면, 수확기가 빨라지는 거지. 성숙은, 계약이 넘어가서 이제 성숙기 될 때까지.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품종 간에 조금 차이점은 농가에서 조져야 돼요. 그거는 이제 세분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건 큰 틀을 만들어낸 거죠. 식물이 이시가 0.3 이하에서는 일액 속에서 아미노 단백질을 발생하는 그 병이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럼 우리 그 담배 모종을 해도 담배 모종이 죽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시값이 요 사이에 들어있어요. 이제 이해되죠? 1.2 이하 0.5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봄에 고추 모종을 할 때 이시값이 3점대가 있어요. 죽어요. 그럼 3점대는 이거 없잖아요. 그죠? 계절에 이시값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것들은 살리는 방법은 고추 모종이 간간히 그 실패한 농가들 오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살리느냐? 맹물 시비를 했어. 고추 모종에. 맹물 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 골드그린, 골드칼라, 설탕을 줘서. 그 뿌리에 내려가면 가리는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노랗탱탱하게 지금. 담배 모종을 오래 담배 재배를 하셨으니까, 육모기간에 아마 그런 장애를 한번 입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한 9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을 합의하고 계신 담배는 지도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도사가 있는데 이런 건 이건 없이 자기 경험으로 해서 이렇게 색이 변한다든가 병이 왔다든가 이렇게 처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보면서 사장님이 저걸 가지고 이 기준치를 여기에 가지고 그거를 영양이나 분석을 해주니까 기준치가 있으니까 확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도 경험으로 뭐 색이 변하고 뭐가 병이 왔을지 뭐를 처방하라. 그때는 이미 늦은 그래서 요 기준값에서 병이 발생하는데 이 기준값은 여기 정해져가 있거든요. 이거 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청고병은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역병인데 청고병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에서 되면 이 시값이 나면 어떻게 키가 커버리겠죠. 웃자람이 발생하죠. 비료값이 잘못되면 웃자람이 발생하겠죠. 그런 이제 노하우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농업의 핵심적인 기준을 끌어내는 거죠, 여기는. 그죠? 근데 요거는 성분에 관계없는 비료값을 기준을 잡은 거지. 그러면 거기에서 복합비료 NK를 줘가지고 여름에 고추밭에 이시는 높은데 고추가 전부 꼬부러져 버려요. 그럼 가리가 많은 거죠. 그 가리는 고온 장애를 일으키게.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나눌 때 이 성분들을 또 나누죠. 요소, 질소. 질소는 저온.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리는 고온. 이걸 분류할 수 있잖아. 왜 분류할 수 있잖아. 이 비료를 분류를 안 시켜놓으면 우리는 농업에서 계속 실수를 하게 되죠. 그죠? 비료를 분류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실수를 한다는 거죠. 계속 해간일이 나겠죠. 그래서 비료를 분류시키고 우리 대표님께서 김제에서 차원까지 몇 시간을 달려왔는데 뭘 배워가야 되느냐.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가져가야 되는 희망은. 그죠? 근데 야 척경기 이거 샀다. 농사가 대박 나겠다.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아니죠. 왜 그러냐? 이런 기준값을 매뉴얼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우스에도 똑같은 날짜 달라져 버린 거죠. 노지에는 또 지금 더 달라요. 지금 노지에 마늘 비료가 이 시가 2.7대도 안 죽어요. 더 많이 크겠지. 아직 온도 낮으니까. 근데 이 시가 노지가 지금 2.5대는 마늘이 없단 말이에요. 맥시멈을 정해놨는데 그 날짜가 여기라죠. 봄의 기준. 봄의 기준에서 이 시값을 정해놓은 게 봄에 하우스는 2.1이고 노지는 우리가 2.5라는 거죠. 이 기준.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토양의 수분만 계산하면 되겠죠.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자, 그러면 월별에 요걸 대입하면 다 맞아지는 거죠. 간단하게. 그죠? 그럼 요렇게 계산해 놓고, 자, 우리가 또 비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소 46%죠. 그 다음에 비료가 제일 많은 게, 요소 다음으로 많은 게 우리가 올코팅. 그럼 요소는 46%고 올코팅은 32%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인산하고 가리가 들었고 올코팅이 됐고 그 다음에 단 한 번에 얘들은 18%가 들어있고 요거는 질소만 코팅이에요. 다르죠? 질소 코팅.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21- 복합비료. 그 다음에 30- 0-12 요 NK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18-NK 18-0-18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작물을 쓰면 되겠죠. 어떤 비를 써야 되느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고추를 쓰면 자 요놈 한 포, 요놈 한 포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감자를 썼다. 고추는 비료 많이 먹어요. 여기 그 다음에 배추를 썼다. 그러면 배추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놈 한 포, 그 다음에 요놈 한 포. 근데 이거를 써도 괜찮아요. 단 한 번에 써도 괜찮은데 단 한 번에 하고 여기 이식값 차이 날 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써도 되는데 왜 요걸 쓰냐? 비료값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 놈을 써도 괜찮아요. 요 놈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거와 올코팅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거예요. 이식값 때문에. 혹시 다른 가지 그 코팅된 것이 며칠 만에 풀어지는 거예요? 혹시? 그 비료 포대에 며칠간 정해지가 3개월이나 몇 개월 정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배추를 심을 때도 단 한 번에 써도 괜찮아요. 요 놈을 한 번도 써도 되는데 요 놈과 요 놈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이식값 때문에. 그러면 질소 요소를 줄이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코팅을 늘려야 되겠죠. 그죠? 여름 배추를 심는다. 그럼 올코팅을 쓸 거냐 완용성을 쓸 거냐 이런데 요걸 두 개를 쓰면 요 두 개가 인산가리 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질소가 만약에 여기 그 가리 함량이 적겠죠. 질소량이 많고 32%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퍼즐을 만들어 우리 활용해야 되겠죠. 가을에 배추 심고 여름에 배추 심고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 토양에 자 고추를 심었는데 인산가리가 많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산가리가 많다. 그러면 여름에 더위가 더 많이 타겠죠. 그러면 얘를 더 적게 쓸 수 있게 인산가리 들었으니까. 그럼 얘를 가져와서 0.5% 쓴다는 거죠. 작게 0.5% 쓰는데 작잖아요. 0.5% 쓰니까 반포 100통에 10kg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요소를 갖다가 요소를 한 포를 쓰고, 그죠? 한 포를 쓰고 그 대신 추비를 자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돼서 이 고추가 익으려 그러면 어떤 게 써야 되냐? 그러면 18-NK를 쓸 거냐? 그죠? 18-NK를 쓸 거냐? 날이 더울 때는 뭐 어떻게 쓰게 되냐면 조금 가리도 들어가야 돼. 그럼 요 놈을 쓰겠죠? 요거는 약간 고온이라는 거죠. 고온기에 가리를 늘리자. 질소 주고. 그 다음 온도가 더 떨어지면 요 놈을 가져야 되겠죠. 저온기에 되면. 그죠? 저온 때와 고온 때에 다르다는 거예요. 음달, 양달 다르겠죠. 그럼 요 비로 구성이 달라지는 거죠. 추비를. 추비가 여름에 고온기에 쓰는 것도 요소만 써야 되겠죠. 추비를. 그럼 요 고추를 심어 재배하던 거니 우리가 추비를 쓴다. 추비를 쓰면 NK를 쓰면 더위를 더 타겠죠. 그럼 요소를 가지고 써야 돼. 요놈을 써야 돼. 요놈을. 그래서 토양 분석형에만 이 데이터를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보던 걸 양쪽에다 글을 써놓고 줄을 꺼보면 돼요. 그럼 줄을 꺾고 계절별로 이 양을 맞추면 돼요. 이 식값이. 그럼 최소치의 1액이 안 맺는 이 식값은 1.2라는 거예요. 1.2. 1.2 이상이 된 상태에서 출발해야 모든 질병을 막을 수 있다. 그죠? 그럼 어느 작물이든 이거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이 성은. 동일성은. 근데 호박고구마를 심으라고 이러면 죽어버렸잖아요. 호박고구마. 그 왜 죽었을까요? 일식값이 낮아서 일액이 매리고 호박 덩굴이 썩어버린 거죠.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죠. 그런 얘기를 못했죠. 원래 호박은 뭐예요? 잘 죽는다. 일분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이게 키우고 그랬어요. 예. 그 고구마가 우리가 호박고구마가 맛있고 좋은데 호박고구마는 병을 많이 해요. 근데 호박고구마가 왜 병을 많이 하느냐? 그거는 일식값이 낮아서 그래요. 그죠? 비료량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고추를 재배하면서 이렇게 많은 학문을 만들어냈을 수 있다는 논리를. 거기서 저희가 이 얘기를 듣기로는 고구마 하는 사람들은 퇴비를 안 아니 거름을 안 쓰고 인삼이 끝났잖아요. 네. 인삼이 끝나면 한 3년, 3, 4년, 4, 5년 정도 되잖아요. 네. 거기에 거름 안 쓰고 그냥 심으면 그게 좋다고 하고 고구마 재배하는 사람들 인삼밭을 그 일부러 얻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인삼가리가 많을 뿐이에요. 인삼을 재배하면 야참이는 그렇죠. 인삼 재배할 때 뭐가 들어있냐면 요소를 안 주기 때문에 인삼이 많이 죽어요. 인삼이 많이 썩어버려요. 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실수를 안 한다. 그래서 고추 하나를 심어도 이런 많은 논리가 나오는데 콩 재배에서는 콩은 비료를 그리 많이 안 먹어요. 콩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뿌리 박테리아를 키우고 질소를 만들어 먹는데 그래도 얘한테 비료 줘야 돼. 약간 느리게 심고. 지금 다 콩을 다 비료 주고 줄 거다. 전에는 소유부터 안 했었거든요. 예, 그 콩에 지금 심을 때 우리 콩은 비료를 몇 퍼 줍니까 1년에? 심을 때 한 번 주고 예. 위에다는 별로 안 줘요. 추비는 별로 안 줘요. 그러니까 양이 별로 안 나오겠죠. 많이 이렇게 다닥다닥 나와야 되는데 비료 줄 거면 알이 그러니까 풀썩하게. 제 전에 교육을 한번 갔더니 예. 그분은 추비에다가 추비를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그거 추비를 안 넣으라 넣어요. 그러면 측정기로가 측정해서 이 시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게 누가 이게 측정기가 없이 자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더라도 예. 내가 누가를 보고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그렇죠. 상태라는 걸 어떻게 토양마다 지금 방금 우리 대표님 이야기하신 대로 자 우리 토양이 점질 땅인데 그 다음에 중점질 중사질 왕사질 그럼 이 비료들이 전체가 우리가 비료가 지금 비료값을 우리가 설정 안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질인 사람한테 배우면 우리가 중점질은 조금 잘 안 돼요. 근데 중사질에 점질을 배우면 이건 농사가 안 돼요. 배운 사람이 요 분이죠.
여기에서 같은 게 배우 동법을 배우면 잘 되겠죠. 그나마 토양 성분은 몰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이분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이분이 자기는 점질인데 중사질, 중점질, 중사질, 왕사질한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농사 다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한다 이 말만 하거든요. 우리나라 강의가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 좋더라. 나는 이렇게 하기 좋더라. 그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게 측정기가 없이 측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 좋더라. 나는 이렇게 하기 좋더라. 그래서 이제 견학을 가잖아요. 견학을 가면 측정을 해와야죠. 그 땅을 분류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 또 우리가 전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간 계절까지 다른 거예요. 여름에 가보면 그 집에는 잘 됐는데 가을이가 만만해. 여름에 채소 농사 잘 짓는 쪽파 농사 잘 짓는데 그 사람이 가을에 마늘에서 비료가 작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죠? 여름 쪽파 농사 잘 짓는 사람 가을 겨울에 쪽파 안 돼요. 비료 적게 줬어. 가을 겨울에 쪽파 재배 잘하는 사람 여름 작물에 말라 죽어버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비료값이 가리가 인삼가리를 많이 주겠지. 겨울에는 안 죽으라고 요놈 가리를 가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 복합비료 쓰고 있다는 거죠. NK는 복합비료. 근데 여름에 어떻게 됩니까? 전성 요소를 줘야 되는데 비료를 반대로 주고 있다는 거죠. 고추 심어가 여름에 하우스에다가 여기에 있는 NK나 이런 비료 주는 것도 어떻게 돼? 전부 꼬부러지고 안 되겠죠. 우리나라에 겨울에 고추값 오늘 비싸죠. 비료값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낙과되고 거기다 성분이 안 맞아요. 겨울에 쓰는 비료들이 여기에서 보면 질소량이 많은 비료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명품 300이 있거든요. 이거는 질소가 30에 10에 8이 그럼 요거만 계속 써도 잘 나와요. 명품사는 그 코팅 뭐 아닙니다. 이거는 코팅이라 하는데 요소 11개이 중 한 개만 코팅이 됐어요. 그럼 코팅은 맞으나 코팅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거의 속효성에 해당하겠죠.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10분의 1이니까 명분 300은 코팅 비료는 맞아. 완효성 비료가. 그러나 완효성 자체의 질소 코팅 양이 너무 작겠죠. 소량이라.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 가격대별로 요거는 요소는 별개고 그 외에는 가격대별로 코팅 정도가 많은 양은 비싸고 이걸 계산해 보면 요거 18가시가 2만원대거든. 여기 3만 몇천에서 가격이 비싼 게 아니에요. 질소하고 올 코팅하는 가격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는 쓰는 복합비료 종류 4종 복비는 가격이 거의 비싸고 폭이 없어요. 그 비료 속의 성분하고 원료값 그 다음에 코팅 정도에 따라 가격이 거의 편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믿고 사서면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콩을 재배했는데 선생님 거의 교육이 이 아까 있잖아요. 여기가 그것이 이것으로 해서 측정기. 중견적으로 돼가지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하더라. 잎이 살이 찌면 이 잎처럼 펴져요. 이파리가. 잎이 살이 빠지면 오므러져요. 그럼 여기에 있는 들깨 이게 장근익 맹장님 가져온 건데 얘한테 20세 보면 알겠죠? 어저께 비료 종일 맞은 건데 얘가 잎이 살이 쪄 있잖아요. 그 23일 강의 때 가져온 건 지금 이게 지금 비료를 맞고 이렇게 해도 이 시값이 0.9가 나오는데 이게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0.8 나와요. 이게 수분이 26.6%에 이 시가 0.8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장이 없어요. 밖에 나놔도 썰이가 안 오니까 여기 들은 흙으로 여기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맹장님이 키울 때는 이 시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비료를 맞고 용탈이 돼도 비료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가 멀쩡해요. 요게 23일날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밖에 덜내난 거래요. 썰이가 안 오니까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전혀 하자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 대신
영양을 이제 적게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줄이 노래. 잎이 힘줄이. 그러죠? 그럼 살은 빠지지 않는다. 힘줄이 노랗고. 그죠? 그래서 요런 표를 잘 활용하실. 비료는 농약가 많이 씁니다. 근데 토양 분석을 잘하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퇴비는 무해하다 그러잖아. 이 퇴비가 그거 아니에요. 퇴비가 보약이 아니고 유해할 수도 있다. 한 번 많이 들어가고 나면 빼내지도 못해요. 그리고 인산이란 거에 그 돌을 녹인 거거든요. 퇴비에 인산이 많이 인산이 광물 인광석을 녹인 거거든요. 인광석. 인산이 인광석이. 근데 퇴비도 많이 들어있어요. 퇴비 많이 들으면 이게 많이 올라가요. 그 퇴비에 가리도 나와요. 그 우리가 염분이 있고 또 칼륨이 있거든요. 칼륨. 염화 칼륨 그러죠. 칼륨도 있고 염분이 있거든요. 염분. 이 두 개는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식물에서 그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서 그 청태가 끼니까 시퍼렇게 청태가 끼니까 인산가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동일하게. 우리가 비료 거의 복합 비료 요거 얘네들 보면 인산가리가 거의 별 차이 없어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 가리가 거의 대다수 구성이 비료 전체를 보면 가리가 많아요. 복합 비료들은 평균치가 가리가 더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나온 거 또 전에 강의하고 다른 방법이 여기 알기 쉽게끔 또 분류시켜 놨죠. 요것도 알기 쉽죠. 이 원을 해놓으니까 또 단점도 있잖아요. 원은. 저는 이제 좀 유튜브에서 저렇게 봤어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모든 펼쳐놓으니까 봄, 여름, 가을이니까 요렇게 쪼록 펴놔도 괜찮아요. 요렇게 도는 거나 요건 똑똑이라는. 그러면 여기 기준을 잡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진주시청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출 1몰 고온저온, 그 다음에 여기서 1출 1몰 고온저온, 1출 1몰 고온저온, 1출 1몰 고온저온. 그럼 대한민국에서 잘 잡아놓으면 전 세계가 동일하게 쓸 수 있죠. 온도 값에서 그 계산하면 되니까. 그럼 겨울에 없으면 요거 띄면 되거든요. 겨울에 없으면 요거 띄면 돼요. 그럼 요렇게 맞아야 돼요. 1출 1몰 온도 값을 계산해놔는 거니까. 그럼 이 말은 여름에 흡수 시간이 많으면 이 양을 꾸준하게 먹으면 이만큼 양이 된다는 거고, 겨울에는 많게 짧게 먹는 거죠. 요 거리가 짧게 많게 먹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하루 종일 생산할 대사량은 흡수 시간에 계산해야 합니다. 괜찮죠? 또 다른 건 질문할 게 있습니까? 이것은 사장님 거 유튜브가 여러 개 타고 하면 보거든요. 예. 이거는 보는 것은 제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여기 기준을 두고 저렇게 집중기가. 풀어주면은 예. 이 쑥쑥 부르는데 예. 아까 여기 저 성문이가 그 성공 사례를 알고 우리나라 영농 교육이 우리나라 그게 안 돼. 그게 이해가 못했대. 그분 것은 이해는 되지만 내 토질이 틀리면은 그분이 이해되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영농 교육이 그러면 단 한 가지 방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토양은 이렇게 다변화되어 있잖아요. 토양이 그 비료 흡착력이 각각 다른데 영농교육이 기술센터나 각 기관에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거의 그 동농가, 선도농가 이거는 거의 사례담에 해당하거든요. 사례담. 근데 이래 선도농가가 자기 사례를 이야기한 거는 기준값을 여기서 어디에서 주냐는 거죠. 그렇죠. 예. 영농교육이 기술센터에 그냥 농촌 도기술에나 이 정신에는 이 차이인데, 선도농가의 사례담이냐 이 기준에서 토양의 등급, 점질도, 중점, 정사질도, 왕사질도
그 다음에 여기 계절의 시값, 봄, 여름, 가을 이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내 땅의 원료가 제일 먼저 토양 분석에 있다. 여기 원료. 여기에서 어떤 걸 배합해야 맛있는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그 김제에서 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그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네, 아니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게 뭐야 황금한 원법에서 한번 요법에 배운 거죠. 네. 저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제 썩 두르고 또 내가 물어봤을 적에도 이런 상태 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밑에서부터 기본적인 테이블부터 모든 것을 그렇죠. 여기 이정선인데 그쪽에서 사장님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동일하죠.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설명 듣기도 편하고 네, 그래서 설명하기도 쉽고. 여기 토양 분석 보니까 많이 한다고 과다거든요. 예. 그럼 여러 개 되시면 비료 쓸 게 없어요. 요소 비료만 적으면 돼. 다 과다잖아요. 이렇게 이게 뭔 작물이냐면 수박이거든요. 어ring에서 수박 농사지 이분 요소만 주고 해갖고 수박 잘 되게 만들어졌어요. 연면집이 골드그린 골드칼라 설탕 줘가지고 요소만 주고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거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예. 선생님한테 지도받기도 쉽고 설명 듣기도 쉽고 또 내가 지금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쉽고. 그렇죠. 서로 간에 그럴 것 같아요. 농업 농가 간에 소통이 빠르죠. 그렇죠. 그래서 작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보면 어느 정도 분석하잖아요. 그럼 제가 가르친 게 보면 요 힘줄이 땡겨 들어가면 좁아지면 갈이 가다. 그렇죠. 힘줄이 땡겨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거와 요 힘줄이 땡겨 들어가는 두 가지 달라요. 힘줄이 요게 요 연맥 중앙이 작아지면 여기 작아지면 갈이 가다 고온장애.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아지는 거는 비료가 부족한 거. 육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아팠을 때에 그렇죠. 봤을 적에 타박상 같은 거 일반이잖아요. 그렇죠. 외상. 보기가 하지만 내부 안에서 들어가는 내부잖아요. 그 내시계. 모르는 건 이것은 찍어서 보내면은 예. 일부나 내부나 딱 그렇죠. 보고 얘를 얘기할 수 얘를 있는 측정을 하면 거죠. 우리 내시경 같아가지고 위장에 병이 있거나 대장 내시경 하지 않습니까? 또 호양 속에 있는 비료의 수치를 알 수 있는데 성분은 아니다. 그렇게 그 대신 정확도가 가까워지죠. 그렇죠. 이 시값이 미리 비료를 언제 줘야 되겠다. 물이 많아서 수분이 많아서 물을 안 줘야 되겠다. 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근데 황금알 원법에서 강의할 때는 보면 1, 2, 3, 4 숫자가 많이 써지거든요. 왜 그러죠? 1, 2, 3, 4 숫자가 나온다는 거는 그 계절에 맞는 타이밍을 찾아내는 거예요. 방법. 그리고 저렇게 데이터를 해두면 하는 사람들도 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누구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건 외부지 그렇지. 내부는 아니잖아요. 내부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들깨가 안 죽고 잘 살아있는 건 이 시값이 0.8에서 0.9가 있기 때문에 장이 큰 거예요. 이 시값이. 그래 햇볕 보수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23일 강의 때 가져온 건데 아직까지도 그 수분이 좀 떨어져도 건재하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물을 기를 때는 그 작물의 순환과 그 영양 관계, 그 관계만 풀면 되겠죠. 하여튼 오늘 먼 길 오셨는데 이래 좀 짧게나마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해드렸는데 많이 도움되길 바라고 요 두 개를 사진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 두 개만 사진 찍으면 저는 됩니다. 여기 사장님 예. 노하우나 저거